안녕하세요. 정글북의 북마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이한 만화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만화는 지금까지도 전세계 만화계의 유일무이한 스타일로 남아있을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예요.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바로 일본 만화가 다나카 마사시가 그린 곤이라는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 1991년에 출간됐으니까 지금 20대, 30대 미만 독자들은 당연히 모를 가능성이 크고 중장년층 중에서도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수상 경력도 화려하며 오히려 서구를 비롯한 세계에서 더 유명해진 작품입니다. 도대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길래 이런 화제성과 인기를 가질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곤은 만화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무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없는 것이 대사입니다. 한 페이지, 한 단락이 아니라 아예 단행본 전체에 단 한 개의 말풍선, 단 한마디의 대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화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말도 안 돼. 당연한 반응이에요. 대사가 없는데 어떻게 독자가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품은 대사가 없는데도 충분히 스토리를 이해하고 더구나 주인공의 활약을 따라가면서 낄낄거리고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작가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단 한 명의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만화가 수천 작품 정도 될 텐데 아무리 기억을 헤집어도 사람이 안 나오는 만화는 떠오르지 않네요. 장르 불문하고 만화나 소설이라고 하면 사람이 이야기를 주도하는 것이 상식이니까 이건 상식 외의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이 만화의 주인공이 곤이라고 하는 꽤나 독특한 아기 공룡이기 때문입니다. 곤이 아프리카 초원, 아마존강, 북극, 바다 등을 돌아다니면서 벌이는 활약상을 그리고 있기에 사람이 없어도 스토리 전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아기 공룡 둘리의 폭력배 버전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나오지 않기에 이 작품만의 정체성과 차별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화에는 대사 이외에도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효과음이나 의성어 등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액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화는 더더욱 효과음이나 의성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곤에는 효과음이 역시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림뿐이에요. 그래서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림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속도감 있는 데다가 다른 동물들과의 전투나 또 거대한 바위, 아름드리 나무들과의 충돌이 벌어지는데 아무 소리가 없다 보니까 정지 장면을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들이 오히려 작가가 보여주려는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곤은 외모로 봐서는 정확하게 어떤 공룡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도 티라노사우루스 쪽이 아닌가 싶어요. 이 녀석의 특징은 강아지 정도의 작은 체구인데도 외모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식욕, 무지막지한 힘과 파괴력, 금강불개급 내구성, 포기를 모르는 집요함이 이 녀석의 특징이죠. 무림으로 따지면 거의 현경급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곤은 식욕이 엄청나서 뭐든 먹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먹는데요. 동물 먹방 채널을 하면 아마 무조건 1등 할 겁니다. 다른 동물이 자신의 먹이를 가로채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다람쥐가 곤의 도토리를 먹었다가 숲 하나가 초토화된 적이 있을 정도예요. 힘과 파괴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육지에서는 시베리아 호랑이, 불곰, 코끼리, 아나콘다와도 맞짱 떠서 가볍게 이기고요. 바다에서는 백상아리마저 먹잇감입니다. 주변에 숲 하나 초토화시키는 건 뭐 일도 아니고요. 비버가 강에 집을 만드는 걸 보더니 자기 집 만든다고 아름드리 나무들을 모조리 쓰러뜨려서 수십 배 크기의 집을 만들고 아예 강의 흐름을 막을 정도니까 뭐 말 다 했죠. 이 정도 강도의 폭력을 행사하려면 내구성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몸이 금강불개입니다. 바위와 부딪히면 바위가 박살날 정도예요. 하늘에서 떨어져도 상처 하나 없이 발딱 일어나고 곤과 부딪히면 어떤 맹수도 최소한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은 기본입니다. 포기를 모를 정도로 아주 집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수틀리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상대를 박살내죠. 하지만 또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의리도 대단합니다. 함께 자란 독수리 형제들이나 늑대 형제들과는 사냥도 같이 하고 원수도 같이 갚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고는 황당하게도 잡식성입니다. 도토리, 과일 등도 먹으면서 누와 같은 육식, 또 바다의 생선, 강을 거슬러 오는 연어도 잘 먹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게 다 먹이인 셈이죠. 독창적이고 차별성이 있어도 재미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고는 그림만 봐도 재밌습니다. 작가의 비결은 시각화에서 독자들의 웃음을 유발할 정도로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냥할 때 사자를 마치 말처럼 모는 장면이나 비버가 집을 짓는 걸 보고 더 큰 집을 짓고 의기양양하는 모습, 또 검독수리의 집에서 독수리 형제들과 함께 스라소니의 침입을 막는 장면, 상어입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장면은 와, 어떻게 이런 장면을 상상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장면 자체로도 재밌습니다. 폭군 곤을 깔보다가 된통 얻어터진 후에 쫄거나 신세망친 후에 눈물을 흘리는 사자나 시라소니, 상어 등의 모습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오로지 100% 그림만으로 구성된 곤의 대담한 연출은 만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으면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만화가 가져야 하는 유머와 재미, 메시지까지 놓치지 않았기에 이 만화를 아는 독자들은 인생 만화로 꼽기에 주저하지 않죠. 이러한 인기를 기반으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철권3의 캐릭터로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또 아마도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언어도 상관없고 심지어 문맹이라도 다 같이 함께 보면서 내용에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성, 독창성, 흥행성을 높이 사기에 제가 이 작품에 주는 평점은 9.2점입니다.